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문상아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세력들의 방식 중 러시안 룰렛 패턴과 오재미 돌리기 기법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상한가에 물량을 잔뜩 실어 주가를 끌어올리곤 했는데요. 이러한 거래 터진 고점 패턴은 물량만 터지면 이탈하려는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러시안 룰렛 패턴은 고점에서 물량을 터뜨리지 않고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박문환 이사께서 러시안 룰렛 패턴의 5가지 특징과 오재미 돌리기 기법을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 또 반복되고야 말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예술적 분석 12번째 이야기에서 러시안 룰렛 패턴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위 분들과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러시안 룰렛 패턴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점 상한가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점에서 물량이 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체 일봉의 3분의 2가 양봉입니다. 네 번째, 반복되는 패턴이 자주 눈에 띕니다. 다섯 번째, 봉신의 길이가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법칙, 점 상한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그러니까 특히 1999년도 무렵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세력들은 어떤 종목을 상승시킬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상한가의 물량을 잔뜩 실어놓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서서히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HTS를 보게 되면서 무식하게 끌어올리는 방법으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는 거래가 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른바 거래 터진 고점 패턴이라는 것을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이 물량만 터지기만 하면 이탈하려는 개인 투자자들로 인해서 이 고점에서 물량을 효율적으로 떠넘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점 상한가는 에너지 소진만 있을 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두 번째 법칙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물량이 터지지 않습니다. 러시안 룰렛 패턴은 고점에서 물량을 터뜨리지도 않고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아주 귀신처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특징일지 모르겠습니다. 세력들은 오래전 일본에서 유행했던 소위 오재미 돌리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영화 작전에서는 통정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통정매매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매집이 완전히 끝난 종목을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잘 끌어올린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훌쩍 떠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오재미 돌리기라는 기법이 개발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매집을 합니다. 매집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3팀 이상으로 나누어서 작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수하는 팀은 매도하는 팀이 던지는 물량의 110% 물량을 매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0,000주를 던지면 B팀은 11,000주를 매수하고 또다시 C팀에서 10,000주를 던지면 D팀은 11,000주를 매수하는 것이죠. 이때를 우리는 상승 1단계라고 합니다. 즉 던지는 물량에 비해서 매수하는 물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적절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는 매우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죠. 거래가 터지고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장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양봉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개인들은 이 종목을 맹신하게 되죠. 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팀과 매수하는 팀이 대략 1대1의 물량으로 주고받기를 합니다. 즉 A팀이 10,000주를 던지면 B팀을 10,000주를 받고 C팀에게 다시 10,000주를 떠넘기는 식이죠. 마치 오재미를 돌리듯이 말입니다. 이때 특징은 거래 계좌 이외에도 일반 개인도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거래되는 물량은 역시 작전 세력들의 오재미 돌리기로 풍부한 상태지만 세력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물량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추가되는 그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욱 강해지는데요. 이유는
강한 상승에 고무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작전 세력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분위기만 잡아줍니다. 너무 강한 상승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완만한 속도로 상승세를 유지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게 떠넘기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매수하는 A팀이 9,000주의 물량을 매수하면 매도하는 B팀은 10,000주의 물량을 매도하죠. 비로소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아주 조금씩 줄여내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의 각도나 에너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약간이라도 부족한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그날 하락을 했다든지 하면 에너지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즉각 매수해서 그 유동성을 보강시킵니다. 차트는 언제나 가장 예쁜 모습을 만들어줘야 돼요. 고의적으로 만들면서 주가는 상승 각도가 매우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결국 고점에서 물량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재미 돌리기가 원인입니다. 기본 매집 물량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살짝 보유 물량을 늘려가고 개인들을 끌어들여서 자연스럽게 물량을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패러다임, 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패턴은 멸종돼 버렸어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고점에서 매물이 터지는 차트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아직 세력들은 물량을 정리하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매도하시기를 꺼리는데요. 결국 큰 물량을 떠안고 말죠. 그럼 세 번째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봉이 양봉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제1기와 2기를 거쳐 3기에 이르기까지 세력들은 장중에 오재미 돌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항상 시작보다 마감 상태에서 수급이 좋아지게 되죠. 즉 일부러 좀 내리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승을 하면서 3분의 2 이상의 일봉에서 양봉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들이 굳이 양봉을 만드는 데는 또 다른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도 마감은 올라서 끝난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거든요. 한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이 유포하는 이른바 종가 관리라는 말을 주워 듣게 되고 철저하게 양봉이 나오는 종가 관리의 마력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급기야 고점에서 크게 유린당해도 물량을 서슴없이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다중 최면을 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반복적인 패턴을 만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 효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고점에서 갑작스럽게 수급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좀 있거든요. 영화 작전에서처럼 세력들끼리의 교섭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밀이 새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위한 일종의 보호장치죠. 전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도에 동참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줘야 된다는 말인데요. 이를 위해서 극적인 반등의 역사가 자주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고점 대비 일정 부분을 조정받게 하고 다시 되돌림을 만들어주면 주가가 일부 세력의 이탈 등으로 인해서 잠시 하락하는 순간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무덤덤하게 상승한 종목과 일정한 흔들림이 있었던 종목의 차이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최고점에서 아낌없이 매수를 강화하는지 혹은 포기를 빨리 하는지 그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 효과를 통해 세력들이 노리는 것은 안전한 퇴로의 확보였단 말이죠. 이 마지막으로 봉의 길이가 짤막짤막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단타라고 해서 초단기 매매가 한참 유행을 타던 시기였는데요. 단타의 기본은 퇴근할 때 종목 대신 현금만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봉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시가에 들어가서 종가에 나오는 개인들로 하여금 이 종목에 대한 보유 욕구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력주들은 대부분 봉들이 짧아요. 시가에 들어가서 종가에 파는 것 가지고는 거래세 제외하고 큰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금감원의 적발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서죠.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가는 금융감독당국의 적발 시스템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안 룰렛의 초기 모형을 보겠습니다.
고점 플랫폼을 만들고 또한 전고점이 육박하는 장대 양보까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서 만들고 있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파동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상승은 5개 파동으로 이루어졌고 조정은 3개 파동으로 이루어졌어. 이런 정도는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첫 보기에 2번 정도 상승을 한 이유고 아직 고점에서 거래량마저 터지지 않고 있어요. 이 종목은 한참을 더 상승해야 한다고 믿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보시고 5개 원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상한가가 있었습니까? 전 구간에 걸쳐 상당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점 상한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점에서 물량이 터졌습니까? 고점에서의 물량은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잔잔한 흐름이 특징이죠. 세 번째, 대부분 봉이 양봉인가요? 보통 70% 이상이 양봉이라면 의심해 보여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거의 대부분 상승 구간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슷한 패턴이 연속해서 나왔습니까? 플랫폼을 형성하는 구간이 있었다는 점, 또 다음 파동으로 이동될 때 비교적 강한 양봉이 나왔다는 점 등이 대부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봉의 길이가 짧은가요? 당연합니다. 러시안 룰렛 패턴에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진보된 패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1년 1월 달에 이 종목에 대한 기본 매집이 시작됩니다. 세력의 흔적을 느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차트는 비교적 간단하게 보이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장대 양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상승을 할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따라붙으면 곧장 억지로 찍어 누르는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단 말인데요. 예전 공부에서 비자연성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비자연성은 세력 개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연 상태이고 어떤 것이 비자연 상태인지 모르시겠다면 가급적이면 자연 상태에 있는 차트를 많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매수세와 매도세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파동은 굵직굵직하죠. 하지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극렬한 매수세와 매도세가 너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파동은 매우 조밀하고 불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요. 자, 2001년도 3월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붉은색 화살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가는 지금 바닥을 향해 처박히고 있는데요. 너무 거래량이 고요합니다. 전저점에 왔다면 매수하는 자와 매도하는 자가 정신이 없을 터인데 오히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건 이미 물량이 많이 잠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비자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게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작은 거래량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역시 예상했던 대로 도약을 시작합니다. 다음 차트를 봐주시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해도 음봉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죠. 게다가 시작점 대비 100%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점 상한가 하나도 없습니다. 7,500원 주변에서 한 차례 연출된 조정을 보인 이후 주가는 재차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모습을 확인해 보죠. 이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계산대로라면 이제 2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대1 매수 매도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 각도는 전에 있었던 1기의 상승 각도와 다름이 없어야 되는데 자, 붉은색 화살표 구간을 보세요. 5일선의 각도가 현저히 누워있는 게 보입니다. 자, 오재미 돌리기를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의심을 살 경우 물량을 떠안아야만 하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게 각도와 파동을 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차트의 경우는요. 안 그렇죠. 이미 한 파동 쉬고 다시 상승을 시키는데 주가의 파동이 누워 있어요. 첫 번째 파동에서는 상승의 파동이 유지되었는데 두 번째 파동에서는 이탈자가 생긴 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받아주기로 했던 어떤 한 팀이 배신을 했거나 혹은 기밀이 새어가는 바람에 매도하는 물량이 추가로 생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거래가 안 터진 것으로 보아서 아직은 배신한 주체가 그들끼리 노출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고를 지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단 이런 경우 거의 판이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력들의 세계에서 의리는
뒷전이기 때문에 중간에 배신해서 판이 깨지는 종목은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의 모습은 이렇게 처참해집니다.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종목 역시 5가지 기본을 모두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진화된 패턴을 보실 차례인데요. 이후로 세상은 참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특히 각종 SNS가 생기면서 세력들은 손쉽게 모객이 가능해졌고 순진한 고객들은 아예 거래 통장을 세력들한테 통으로 넘겨주게 되었죠. 세력들은 개인 계좌를 마음껏 거래함으로써 좀 더 정교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는 오재미 돌리기가 딱 중단되는 순간에 예고 없는 폭락이 시작되는 매우 잔인한 패턴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화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요즘에 나왔던 문제가 되었던 그 차트들 8개 차트와 매우 흡사해 보이나요?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비슷하죠? 갑자기 점 하한가로 막 내려가는 모습이 비슷하죠?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오재미 돌리기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량은 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두 물량이 넘겨진 이후에는 매수 호가에 있던 모든 매수세는 바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밑창이 사라지듯이 말이죠. 이제는 유튜브까지 생기면서 더 많은 모객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노트북이나 휴대폰까지 개설해서 세력들한테 넘겨주게 되었고 세력들은 마치 개개인이 스스로 매매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발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CFD 거래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졌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니까요. 작전 수익은 이미 폭락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한 비트코인 같은 것들로 모두 교체되어 숨겨졌을 겁니다. 자, 앞서 보셨던 차트의 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차트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있었던 최초의 러시안 룰렛 패턴을 제가 캡처해둔 자료입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8개 정도의 종목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줄하한가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소형주들은 마구잡이로 주가를 끌어올려도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규모의 종목들만 아주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전혀 알아챌 수 없다는 그런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이죠. 러시안 룰렛 패턴은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선천적으로 안고 있는 패턴입니다. 언제든지 세력의 손익분기점 위에서는 치명적인 부비 트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러시안 룰렛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말이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러시안 룰렛 패턴과 오재미 돌리기 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3단계와 러시안 룰렛 5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러시안 룰렛의 기본형과 진화된 패턴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러시안 룰렛 패턴의 핵심인 오재미 돌리기 수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완만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후 개인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점 상한가가 없고 또 고점에서 물량이 터지지 않는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또 주가가 하락하거나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경우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상승각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차트가 나타난다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전체 일봉의 3분의 2가 양봉인 이유로는 개인들이 종가 관리에 집중해 용량을 서슴없이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교육 효과를 위해 반복되는 패턴이 자주 보이며 봉신의 길이가 대체로 짧다는 특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와 SNS가 생겨나면서 세력들이 더욱 손쉽게 모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고 없는 폭락의 위험성이 더해지고 있다고도 당부하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경쟁력을 더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